지금까지 사교육시장, 특히 개별지도 시장의 전망이 충분히 밝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사교육시장, 모든 개별지도가 전망이 밝은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사교육시장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교육시장의 많은 부분이 새로운 사교육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교육시장의 가장 전망 밝은 형태는 개별지도입니다. 그렇다면 개별지도에 실어야 할 가장 전망 있는 컨텐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입시제도와 이 입시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교육은 당연히 대학 입시를 위한 것이니까요. 이것이 현재의 입시제도입니다. 보기만 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전형방법도 수시, 정시, 입학사정관 등등 대학과 학과마다 굉장히 복잡하며 전형에 반영되는 요소 역시 수능, 논술, 학생부, 적성검사 등등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입시제도가 복잡하다 보면 사교육시장에 진입하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전형방법이나 하나의 요소에 좀 더 집중해서 서비스를 구성하고 싶은 욕구가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좋은 선택일까요? 일례로 작년까지 사교육시장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였던 니트 시험을 들 수 있습니다. 니트 시험은 올해 그 적용이 2018년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사실상 니트 시험의 존립 자체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에 니트 시험에 대비하는 학원을 여러분들이 지금 차리셨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굉장히 암담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순간의 유행이 아닌 입시제도의 방향성을 찾고 그 방향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하나의 전형이나 하나의 시험이 유행한다고 해서 그에 맞는 서비스만 제공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큰 위험이 됩니다. 특히 한국처럼 1, 2년 간격으로 입시제도가 굉장히 빨리 변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입시제도의 방향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수능이나 논술 같은 시험에서 묻고 있는 바가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출제된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제입니다. 인터넷 이용자 인식에 대한 조사인데요. 이것을 읽고 옳은 분석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어떠신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한참 되었지만 한번 읽어보고 풀어볼 만하지 않으신가요? 자, 이번에는 작년 출제되었던 실제 논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논술 문제이다 보니까 좀 전에 보셨던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제에 비해서는 지문이나 문제의 난이도는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 찬찬히 이 문제와 지문들을 읽어보게 되면 적어도 백지를 쓸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한참 되었지만 이렇게 수능이나 논술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그 이유는 수능이나 논술 문제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지식을 묻는 문제가 아니고 주어진 지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등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여러분들의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지문을 읽고 분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분석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추론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요즘 교육계의 핫 이슈인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봐도 이 흐름은 매우 자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문제는 다른 특별한 미술 문제가 아니고 국어 문제가 아니고 수학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게 되면 그 어떤 곳에도 공식을 적용하거나 계산을 하는 문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림을 보고 수학적인 패턴을 분석해낼 수 있는지, 추론해낼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런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봐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입시제도의 흐름은 명확해집니다. 정리하자면 입시제도의 발전 방향은 분명히 지식이 아닌 추론 능력, 분석력, 표현력 등을 묻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서비스 역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분석력이나 추론력, 이런 표현력 등을 길러주는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입시제도의 변화에 맞는 교육 서비스의 발전 방향은 주어진 지문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해석해놓은 그 사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실을 추론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또한 그 추론해낼 수 있는 사실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교육 서비스가 발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육 서비스가 발전해야 되는 방향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학원이나 학교 같은 교육기관에서는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필기를 하고 그것을 암기를 하고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를 숙제하는 방식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부의 흐름 속에서는 절대 분석력이나 추론 능력, 표현력 등을 기를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 학생의 암기력이나 성실성 이런 것들만 길러줄 수 있을 뿐입니다. 에듀코치의 개별 지도는 이런 전통적인 교육 방식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학생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하고 분석해내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데까지 교육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간 것이 바로 에듀코치의 개별 지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적인 학생들과 에듀코치의 개별 지도 그 서비스가 얼마나 다른지 동영상을 통해서 비교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야 되는 부분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내용이야.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냐면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하고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A와 B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A제곱과 B제곱의 변 길이를 각각 더하면 C의 제곱이 된다는 공식이야.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공식을 따라하면서 외워보자. 두 변의 길이 AB, B변 C, C제곱. 공식 그대로 3루트 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은 X의 제곱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았지? 자, 이제 이 공식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거야. 지금부터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피타고라스 정리 문제를 다 풀어봤지? 그러면 오늘 숙제는 39쪽부터 45쪽까지 피타고라스 정리 문제를 다 풀어오면 되겠다. 알았지? 자,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내용이야. 여기에 피타고라스의 정리 내용이 있는데 먼저 내가 얘기해 주기 전에 한번 써보고 읽어볼까? 직각삼각형 ABC에서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를 각각 AB라 하고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하면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성립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C가 뭐야? 빗변. 그렇지. 빗변은 삼각형에서 무슨 변이다? 가장 긴 변? 그렇지. 그러면 A와 B는 뭐다? 짧은 변. 그렇지. 짧은 두 개의 변. 처음에 얘기했던 직각삼각형 정의에서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이라고 할 수 있겠지. 네. 자, 그러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이거를 길게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가장 긴 변의 제곱은 짧은 두 변의 합과 같다. 그렇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 x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자, 한번 풀어볼까? 자, 두 가지 영상을 보셨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전통적이고 여전히 일반적인 그 수업 방식을 지속하는 그 교육 방식이었고, 두 번째 영상은 에듀코치에서 하고 있는 개별 지도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학생들은 선생님이 하는 수업만 그냥 수동적으로 듣고 있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개별 지도에서는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은 그것을 스스로 생각해서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이 분석력, 추론력, 표현력을 길러주는 교육 방식일까요? 어떤 방식이 입시제도와 교육 서비스의 변화의 흐름에 맞는 교육 방식일까요? 무엇이 더 좋은 교육 방식일까요? 대답은 매우 명확한 것 같습니다. 개별 지도의 가치와 성과 그리고 효과는 일본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되고 있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명광유숙은 지점수와 학생 수가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는 2,000개 이상의 지점에서 15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이 개별 지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교육 시장 역시 굉장히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전체 시장 중 개별 지도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명광유숙의 매출도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개별 지도 방식이 일본에서만 통하는 방식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의 눈빛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는 에듀플렉스에서 실험적으로 이 개별 지도를 장착해서 이 수업을 계속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는 차트와 같습니다. 매년 괄목할 만큼의 계속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도 개별 지도의 가치와 효과는 충분히 그 가능성을 증명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개별 지도 방식이 한국에서는 좀 생소한 방식이라 이것이 진짜 학생들에게 학습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의심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 25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역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서울의 세택. 중학교 3학년 학생 60명이 실험에 참가했습니다. 실험은 사전 성적 테스트, 실험 실습, 사후 성적 테스트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A그룹 30명에게는 일반적인 칠판식 수업 방식으로, B그룹 30명에게는 개별식 지도 질문식 학습법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수학의 피타고라스 부분. 암기식 수업에서는 엎드려 조는 학생들이 많고 심지어는 만화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뭔가 해설하시고 그럴 때 전 그걸 보는 거 외에 할 게 없으니까요. 전 그냥 받아줬고 그런 거 하고 나면 할 일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에 좀 집중하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반면에 학생 2~3명당 1명의 교사가 배치된 개별 지도에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피타고라스에서 A제곱은 B제곱은 C제곱 이렇게 구하는 거를 잘 몰랐는데 티처님의 도움을 듣고 나니 좀 더 명쾌하게 알 수 있었고, 좀 더 보통 상황에는 잘 몰랐던 것보다 지금 복습을 하면서 좀 더 심화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눈 비교 수업 후에 성적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암기식 수업 학생들은 평균 2점이 상승한 반면 개별 지도를 받은 학생들은 5배인 평균 10점이 상승해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실험에서 보여주는 결과는 매우 자명합니다. 개별 지도 방식이 일반적인 전통적인 그 수업 방식에 비해 5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교육 쪽에 관심이 있어 창업을 원하신다면,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밝고 교육 제도나 입시 제도에 맞는, 그리고 그 발전 방향과도 일치하는 창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바로 그 결론은 에듀코치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3부부터는 에듀코치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